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돌콩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냐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들 봐주셨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고 영어를 이렇게 처음부터 폼나게 잘했던 게 아니라 막 되게 우여곡절 끝에 영어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다 보니 생존형 영어를 구사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저렇게 하는 애도 있구나, 처음부터 잘 못해도 영어로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제가 영어 때문에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웃을 수가 없었던, 너무나 슬퍼서 막 집에 와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속상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드릴까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학생분들, 이민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영어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영어가 생각보다 잘 안 늘어서 너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영어 때문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제 뇌리에 오래 남아있는 상처가 되는 말은 지도 교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7년 동안 같은 지도 교수님이랑 일을 했는데요. 지도 교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목도해 오셨죠. 하지만 처음 지도 교수님과 석사 과정을 시작을 했을 때는 진짜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 총체적 대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짜증이 나셨겠죠. 얘를 지도는 해야겠는데 얘가 잘하는 건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팅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면 통계학을 공부를 하고 인구학으로 저는 박사 과정을 했는데, 인구학은요 사회학과 소속이거든요. 사회학과는 인문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글을 잘 쓰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의 그 부끄러운 GRE 3.5를 받았던 그 라이팅으로 계속 숙제를 해서 내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걸 봐주시면서 너무 힘드셨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라, 너의 영어 라이팅 실력은 초등학생 레벨이란다 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되게 재밌었던 게, 교수님이 그 당시에 교수님 딸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딸이 이제 뭐 학교에서 장문 숙제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방에 가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려놓은 뭐 그림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교수님 딸이 장문 숙제로 했던 왜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안 되는가 라는 그 장문 숙제를 이렇게 귀여워서 그걸 붙여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저보다 좀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이 아니라 많이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말이 상처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7년 후에 제가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혹시 그때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직도 막 100% 재밌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사건만으로 자신감이 뚝 떨어져 나간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서부터 약간 이제 하나씩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대면해야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쭉쭉쭉쭉 떨어졌던 생각이 나고요. 뭐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닐라라는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좀 혀를 굴려서 얘기하는 바닐라 이렇게 되잖아요. 바닐라. 근데 이게 억양도 어렵고 그 V 사운드가 우리나라의 그 소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게 비읍도 아닌 것이 비읍의 이중모음으로 의, 이, 오, 이의 중간 같은 것이 그게 굉장히 미묘한 발음인데, 바닐라에다가 L 발음이 되게 힘이 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계속 블루 이걸 시킨 적이 있는데, 블루를 제대로 발음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L 발음이 힘든데 바닐라는 또 L이 2개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닐라. 제가 이제 도서관 카페에서 우유를 데워서 이제 파는데 그걸 스티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티머에다가 바닐라 시럽을 약간 넣으면 그게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운동을 갔다 와서 도서관에 돌아오면서 바닐라 스티머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닐라 스티머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애들이 이제 계속 줄을 서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주문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바닐라가 들어간 것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그런 습관이 생겼답니다. 예. 지금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가게 슈퍼에 가서 제가 제 손으로 집어다가 계산을 하고 사 먹습니다. 어디에 가서 주문을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아직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수업을 듣다가 생긴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스닝과 관련된 거예요. 첫 교수님과 에피소드는 라이팅이 문제였고, 두 번째 방금 바닐라 에피소드는 스피킹 발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리스닝에 관한 문제인데, 대학원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속도가. 그리고 그 대학원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혼란이 찾아오냐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인지 영어를 못하는 것인지 그게 막 분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수업은 듣고 숙제는 해야 되니까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막 한참 얘기를 하셔서 완전 넋이 나갔어요, 저는. 왜냐면 막 내용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속도도 빠르고 막 애들은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막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첫 두 번째 학기였구나. 대학원에 와서 두 번째 학기였는데도 그랬어요. 교수님이 저를 찝으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수업을 들으면 막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면 뭐 틀린 대답이든 아니든 뭐 상관하지 않고 대답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자기가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는 도중에 손을 들고 질문하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저희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교수님이 얘가 잘 따라오고 있나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딱 집어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영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서 제가 알아들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는 뭘 모르시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그러면 점프인 한다 그러죠. 이제 그 상황에 개입을 해서 그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적막한 강의실에 교수님은 저를 계속 응시하고 계시고 저는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1초, 2초, 3초 그러는데 막 정말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맷집도 생기고 이제는 얼굴이 두꺼워져서 교수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배짱이 이제는 생겼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시 물어보면 그게 막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교수님이 오케이 이러시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순간에 그 막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흐르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만두 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 생긴 일인데, 만두 씨도 물론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지내기도 했고, 또 스페니쉬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는 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만두 씨가 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막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만두 씨가 제가 쓴 뭐 논문이라든지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버레터라든지 아니면 뭐 취직할 때 써야 하는 문서들인데 자기 연구 계획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써서 이제 만두 씨가 프루프리딩이라고 하죠. 문법 체크를 해주고 이제 문장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안을 써들고 간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프루프리딩 좀 해달라 이러고 갔는데 정말 꼼꼼하게 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만두 씨가 어떤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 문장은 뜻을 정말 이해를 못하겠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만두 씨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This sentence is wrong 이랬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가슴에 팍 꽂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스위치가 빵 켜진 거죠. 그래서 그 문장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저걸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검토해야 될 문서가 너무 긴데 이 문장 하나에 이거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만두 씨 같은 경우는 그걸 꼼꼼하게 해야만 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진짜 그때 완전 사자후를 한번 내지를 뻔한 기억이 있어요. 야 너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취직을 하려면 문서도 써야 되고 취직을 해서도 문서를 써야 되고 뭐 여러
라이팅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라이팅은 아직도 어렵고 저는 라이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만두 씨랑 그걸 고쳐 나가면서 내가 자세하게 알고 하나하나 문장의 요소들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조금씩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라이팅을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저도 약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요. 한국에 있던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국인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떠나려는 저를 붙들고 종로에서 삼계탕을 한 그릇 사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가면 굉장히 영어가 힘들 건데 일단 영어가 늘려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 다른 애들이랑 놀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놀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영어로 교과서를 읽고 영어로 과제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회학이나 인구학, 통계학을 공부를 하는 거고 영어 공부랑은 또 조금 다른 거죠. 물론 그걸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야 영어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뭐 리딩이 가장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느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미국에 오면 자연히 영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미국에 살더라도 영어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어쨌든 내가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영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는 거죠. 대학원생이고 숙제해야 하고 뭐 할 일이 나빌레라는데 밖에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가 되게 안 늘어서 답답해요. 근데 교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안 늘어서 마음이 되게 힘들 거야. 그러면 아마 사고의 능력이 다른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은 수업에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옆에서. 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는 쟤들보다 공부를 못하는구나. 나는 쟤들만큼 어떻게 깊이 사유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체험을 하셨던 거죠. 유학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어를 네가 못해서 사고의 그 깊이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 말을 미국에 와서 믿을 수는 없었어요. 왜? 나는 진짜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네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지 않아. 그분들은 영어 능력과 네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업 내용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별개로 봐주실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세요. 100%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미국인이 아닌 학생들의 언어적 한계라든지 언어적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그걸 다 견뎌주셨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됐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되게 바보같이 스스로가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꼭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많은 힘이 됐고 그 말씀이 정말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생각보다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대충 이야기해도 많이들 알아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졸업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배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영어를 못해서 다른 사람을 답답할 거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막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어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는 그 사람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되게 못 견뎌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미국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은 나라니까 영어를 정말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거, 그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영어 때문에 좌절하는 때가 여전히 있어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와서 후회한 것도 되게 많고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미국에 와서 단 하나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영어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전, 8년 전에 비하면 영어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으니까 이만큼 내가 영어를 써서 일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책과 컨텐츠와 영상과
또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영어를 언젠가는 정말 잘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때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진짜 저 밖에 한 500만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견디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야 라고 약간 배짱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 배짱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빨리 잘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너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만큼 이렇게 성과가 빨리빨리 안 날 때는 마음이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기 전까지 큰 프로젝트, 영어 잘하기 프로젝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시는 것보다 그 지점에 가까워져 간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조금씩 성장해 가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